점, 그분을 오늘 뵙게 된 것이 너무 신이 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진짜 인터뷰도 하고, 그 당시에 이 일을 했던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급조해서 공부한 사람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경민 선생님께서 미국 사람들의 도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 이제 부제를 제가 좀 제 느낌적인 느낌을 담아서 그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꿈을 꾼다 이런 부제를 좀 적어봤어요. 이 시대적 한계라는 게 아까 김경민 선생님이 보여주신 4월 27일자 당시의 동아일보는 석간이었습니다. 낮에 오후에 대통령께서 이걸 발표를 하시고 직접 발표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긴급 명령권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었는데도 이 투기가 안 잡히면 저 안에 저 기사 내용이 뭐냐면 모든 정보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세금을 때려버리겠다는 얘기가 저 기사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에겐 뭐냐면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때가 우리 그 경제 개발의 가장 기록적인 10% 매년 연달아서 10%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고급화되고 양적으로 늘어났는데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공급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걸 보면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갖다가 때려버리겠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는 연속성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런 압박이 이제 이 계획에 굉장히 큰 저 맥락이라고 할까요? 맥락이자 한계였을 것 같아요. 이날 오후에 노 대통령께서 이제 주택 관계 장관 회의를 하면서 직접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신 얘기가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집값의 폭등은 가증할 일이다. 30평 아파트가 1억을 넘고 지금 생각하면 30평 아파트 1억이면 진짜 그래서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을 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기만을 막겠다는 것이 나의 의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80%에 해당하는 내용의 얘기가.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강남 아파트가 당시 한 23만 개 정도 됐는데 이날 발표된 분당 일산을 합치면 한 18만 개니까 80%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당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 해에 동아일보에 이제 칼럼을 쓰신 분이 저분이 이제 주택공사의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공기관의 박사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저분이 얘기한 거 보면 신도시 건설은 한 시대의 꿈과 열망의 제목된 표현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는가 어마어마하게 비판적인 칼럼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분양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걸 보면 사업성은 보장된 듯하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크고 호화로운 집 투성이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 가격의 안정과 투기 억제, 지금 투기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이미 80년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정책 목표였는데 지금 수도권 정책 자체가 필요 중이다. 저건 사실 맞아요. 저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당시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보시면 너무나 직자적이고 단세포적이다. 정작 누구를 위해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동네 모습에도 무관심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도시란 어차피 시대의 가명이다. 지금 또 하나의 강남을 만드는 게 목표라 하면 그게 이 시대의 수준이 그것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그래도 이 사회의 양식과 가능성이 이것보다는 높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도 국책연구기관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 칼럼을 정보를 향해서 정면으로 쓰려면 굉장한 배포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표 대통령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유형인가. 당시에 민주화가 됐지 사실 이게 지금 90년 칼럼이니까 3년밖에 안 된 정권 출범하고 2년밖에 안 된 시점인데 이게 아마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국책연구소에서 이런 칼럼 쓰면 아마 심화서 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안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당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라는 게 아까 김경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에벤에서 하워드라는 사람의 뭔가 전원도시, 뭔가 좀 작고 그 안에서 자족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이런 거를 꿈을 꿨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분배 문제까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이 분당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서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편인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그 신시가지, 신도시 이런 거를 쭉 연도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울산부터 시작해서 저게 이제 산업 배후 도시로 시작을 해서, 근데 저 중간에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지금 일산 분당인데, 그 일산 분당을 밑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면 저 때가 우리 국민소득이 한 6천 불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중진국에서 그 고소득의 트랙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GDP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당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의도했든 안 했든 중산층, 그러니까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아파트였고, 강남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하냐는 비난을 학자들로부터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런 수요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사회적인 수요를 지금 계획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분당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뭐 천당 밑에 분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의 개발 그 트랙 속에서 보자면 자기 역할이 분명했고, 그리고 그것이 잘 설계됐다. 물론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시면 김경민 교수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사실 찾아봤는데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적으로 이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월드뱅크나 뭐 ADB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을 보고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뭐 방글라데시의 다쿠르라든가 뭐 인도 도시라든가 이런 도시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슬럼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수도권에 그 인구가 몰려든 그 나라에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불만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질서정연한 그 도시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의 혁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사실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전에 그럼 우리 파이낸싱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토지 분획 정리라는 것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냐면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압구정동 하나아파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압구정동 개발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뒤에 아파트가 저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앞에서는 지금 쟁기를 끌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앞에 부분입니다. 이 토지 구입 정리라는 게 뭐냐면, 땅을 가진 사람한테 땅을 일단 받은 다음에 거기서 한 30%를 떼서 이걸 개발을 시키고 나머지 땅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땅 주인의 땅이 오르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그 사람들도 좋고 나라도 좋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전적인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분당처럼 쫙 땅을 싸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못했냐 그러면,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으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온 방식인데, 사실은 이것도 개도국으로서는 굉장한 뭐랄까 스마트한 방식입니다. 큰 돈이 없어도 도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대규모의 사전 투자가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개발비 판수가 이 당시에 땅 주인들이 압구정동에 가지고 있던 땅 주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10배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비 판수가 질서정연하게 되지를 않고, 그 다음에 그 집가 상승으로 인한 나중에 또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대의 한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앞세대가 해놓은 그 업적도 사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세대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하는 건데,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공공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공공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또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그 기획 역량들이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30년대에 들어왔던 그 토지구획 정리라는 방식 속에서 우리의 도시를 계속 확대해가고, 지금 보시면 무슨 한신공역 이런 게 그 당시에 땅을 많이 사놓은 사람들의 개발 큰 덩어리 개발이죠.
근데 지금도 압구정동 가보시면 뒷골목에는 뭐 빌라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 당시에 스마트했던 방식이고 나중에 정부가 커지고 파이낸싱이 발전하면서 공영개발로 이제 넘어간 게 바로 이 분당이죠. 분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아까 토지개발공사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말씀하신 게 바로 저거고, 저거 이제 대규모의 땅을 사서. 그럼 저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럼 금융시장이 정말 발전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제 대장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관이 같이. 그게 굉장히 선진적인 방식인데, 뭔가 해먹는 놈만 없으면 굉장히 선진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필요했던 방식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획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왔던 겁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도 한 발 앞서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강홍빈 박사님의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분당이 뭐 이렇게 막 비판하셨잖아요.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도시를 계획한 사람들, 도시 설계한 분들도 이제 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부의 목적은 강남 집값을 잡고 투기 수요를 잡겠다라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라는 거가 완전 머릿속에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거를 설계하신 박사님들은 이거를 본인들의 폰에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원을 보면 청와대에서 그 기획 담당관이 제일 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관계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아파트 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설계하는 분들하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 싸운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정부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용적률 150%를 막 고집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중계동 지구가 용적률이 230%였으니까 평균이 굉장히 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청와대에서 조율을 해서 여러 가지를 조율해서, 그러면 공밀 개발을 하고, 공밀 개발을 하는 대신에 녹지를 많이, 주택용지를 줄이고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해서 저게 완전히 그냥 그 타협을 그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워가면서 저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저게 목표 인구도 줄이고, 원래는 한 40몇만 대인데 벌써 30만 대도 줄이고, 주택용지 기준 줄이고, 용적률은 타협해갖고 180%로 올리고, 뭐 기업들 들어오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당시의 한계가 뭐냐면 아까 이 앞에 세션에 있었던 것처럼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혜택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거는 빠그러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시대적인 한계인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빠그러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민주화된, 뭔가 민주적인 그 얘기되는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료적인 그 시스템이 경직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청와대도 굉장한 컨트롤 파워를 가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학자들과 민간 기업들이 그리고 원교부의 의견을 굉장히 조율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적으로 89년 가을이 되면 청와대는 손을 거의 떼고 뒤로 물러나고, 그다음부터는 원교부와 이 업자들 그리고 학자들, 설계자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갔다고 해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아까 제목이 시대의 한계 속에서 꿈을 꾼다 이런 주제를 제가 달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과정, 분당이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과정을 보고, 그럼 우리 지금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도시나 도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시대의 요구는 뭐고, 지금 시대의 한계는 뭔가, 그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30년 전하고 달리 지금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 그때랑 비슷하죠. 지금도 이 양극화 속에서 특히 자산 계층 사다리라는 것이 굉장히 약해졌고, 젊은이들이 굉장한 절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되게 심심찮게 생각하면 외국 애들은 월세에도 잘만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전세나 자가를 주로 사는 어른들을 보다가 본인들은 몇십 년 돈을 모아도 도시에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은